assembly line will begin operation in 2024. Once the line is fully operational, maybe next fall, we will be able to verify the technology and the production capability.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한 소년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혼다의 창립자 혼다 소이치로는 그런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인물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공부보다는 기계에 더 관심이 많았고, 친구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 그는 자전거를 분해차고 수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부모는 돈이 부족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지만 기계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컸다. 1937년 그는 작은 작업장을 열고 피스톤 링 제작을 시작했다. 이 피스톤 링은 일본의 대형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에 납품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처음에는 품질 문제로 인해 거절당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이치로는 다르다. 그는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기술을 개선하고 밤낮 없이 연구를 거듭하며 마침내 토요타의 품질 기준을 통과하는 부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의 공장은 폭격을 받아 폐허가 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인생을 포기했겠지만 소이치로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공장을 재건하고 이번에는 새로운 비전을 품는다. 바로 오토바이 엔진을 만드는 것이다. 전후 일본은 연료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다. 소이치로는 이 자전거에 소형 엔진을 부착한 지금의 모페드와 유사한 형태의 탈 것을 개발했고 이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1948년 그는 혼다 모터 컴퍼니, 혼다 모터 컴퍼니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모터사이클 제조에 뛰어들었다. 혼다는 빠르고 가벼운 오토바이를 제작하며 시장을 점령해갔고 1959년에는 세계 최대의 오토바이 제조사로 등극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동차 시장에도 도전장을 던진다. 사람들은 의심했다. 오토바이 회사가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혼다는 소형 연비 우수 그리고 실용성을 앞세운 차량들을 선보이며 고정관념을 깼다. 1970년대 미국 시장에 등장한 혼다 시빅은 연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해 유가 상승기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이후 어코드 아콧 모델도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혼다는 단순한 아시아 브랜드에서 글로벌 신뢰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혼다의 진정한 강점은 기술에 대한 집착이었다. 그는 단순한 탈 것 이상의 것을 만들고자 했으며 이후 로봇 기술 제트, 항공기 수소 연료, 셀 자율주행 등 다양한 첨단 분야로의 확장을 이어간다. 그의 사고방식은 단순했다. 혁신이란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사고방식이 다시금 혼다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만든 것이다.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혼다의 CEO는 한마디로 시장을 뒤흔든다. 우리는 EV 산업을 흔들 새로운 엔진을 만들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EV 전기차에 올인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혼다가 도대체 무슨 엔진을 만든 거지? 테슬라 BYD, 현대 폭스바겐까지 EV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지금 혼다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은 것이다. 단지 새로운 엔진이 아닌 기존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뛰어넘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말이다. 그 혁신의 시작은 소이치로 혼다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운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 철학은 또 한 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려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혼다 CEO가 공개한 이 충격적 발언의 배경과 기술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왜 EV 시장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2025년 초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혼다 CEO는 전 세계 언론과 업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발언을 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우리는 EV 산업 전체를 뒤흔들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수십조 원을 EV에 투자해온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트위터와 유튜브, 레딧,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혼다의 빅무브가 실시간으로 퍼졌고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EV 시대가 끝나나 도대체 무슨 엔진이길래 테슬라를 위협한다고 하지?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는 EV, 즉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 중이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유가 상승, 기후변화, 탄소 배출 규제 모두 내연기관 차량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반면 EV는 친환경 이미지와 혁신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그 중심에 있었고 앨런 머스크는 단순한 CEO가 아닌 미래를 예측한 선지자처럼 불렸다. 중국의 BYD도 저렴하고 배터리 용량이 큰 EV를 내세워 급성장하며 미국과 유럽을 추월할 정도의 속도를 보였다. 혼다도 EV 개발에 착수했지만 그 속도는 다소 조심스러웠다. 대신 그들은 가장 넓은 시장은 아직 전환이 늦은 국가들에 있다는 전략을 내세웠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용히 개발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물이 이울트라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혼다 CEO의 폭탄 선언은 단지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기술이 EV의 핵심 약점을 정면으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충전소 부족기인 충전시간, 배터리 수명 불안 높은 차량 가격.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이 울트라로 해결했습니다. 사실 전기차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인프라였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충전소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는 충전소 부족과 전력망 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하다. 게다가 EV 배터리는 몇 년 사용하면 교체해야 하고 그 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이런 시장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 바로 혼다였다. 그들은 하이브리드의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이 스마트하게 통합된 엔진을 개발했다. 도시 주행 시에는 100% 전기 모드로, 고속 주행이나 급가속 시에는 가솔린 엔진이 자동으로 개입되어 파워를 보완해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기존 하이브리드와 다른 점은 이 전환이 완전히 무의식적이라는 것이다. 운전자는 언제 어떤 동력권이 작동 중인지 느낄 수조차 없다. 또한 이 시스템에는 회생 제동 에너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면 그 에너지가 자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 말은 충전소를 찾을 필요 없이 주행 중에 배터리를 보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EV의 가장 큰 단점, 충전 시간과 인프라를 극복한 것이다. 혼다 CEO는 이제 EV만이 친환경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시스템이 단지 타협안이 아니라 실제 주행 성능에서도 EV를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심에서는 EV만큼 빠른 가속감과 정숙함을 제공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내연기관의 강력한 힘으로 더 넓은 주행 가능 거리와 파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제조 단가도 낮다. 고용량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배터리 교체 주기도 길어진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간다. 혼다의 전략은 명확하다. 모두가 EV로 달려갈 때 우리는 사용자의 진짜 필요를 본다. 그리고 바로 그 차별화된 시선이 오늘날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혼다가 자랑하는 이 울트라 하이브리드 엔진의 기술적 핵심과 왜 그것이 EV를 넘어선 대체 불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이 울트라 하이브리드,
단어만 보면 기존의 하이브리드 기술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혼다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기존 하이브리드의 한계를 철저히 극복하고 EV의 장점까지 흡수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파워트레인이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며 왜 전문가들이 EV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이 울트라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지능형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합된 듀얼 파워 시스템이다. 도심 속 저속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만으로 작동되며 이때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 완전한 무소음 제로 탄소 배출, 즉 EV와 동일한 환경 조건을 구현한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 모터와 엔진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출력을 나눠 사용한다는 점이다. 언덕길, 급가속 고속도로 주행 등에서는 가솔린 엔진이 부드럽게 개입하여 전기 모터와 함께 작동하고, 반대로 도심 속 저속 환경에서는 가솔린 엔진은 자동으로 정지한다. 이 전환은 완전히 자동이며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수동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시스템의 또 하나의 기술적 정수는 회생 제동 시스템 레제너러티브 브레이킹 이트이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량이 정지하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배터리 충전에 재활용하는 기술인데 기존 EV보다 충전 효율이 뛰어나다. 실제로 혼다 엔지니어에 따르면 정체가 심한 도심에서 장시간 운전 시 배터리 충전량의 최대 30%를 이 시스템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혼다가 자체 개발한 초고 효율 배터리 기술이 있다. 이 배터리는 EV에서 흔히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는 구조적 차이가 있으며 수명과 충전 사이클에서 더욱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다. 배터리 교체 주기가 EV보다 2배 이상 길며 고속 충전 기술도 부분 탑재되어 있어 짧은 시간 내 일정 수준의 전력을 회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는 매우 가볍다. 기존 EV의 배터리는 차체 하부 전체를 차지하며 그 무게만 해도 수백 킬로그램에 달한다. 하지만 혼다의 시스템은 약 100kg 내외로 설계되었고, 이는 차량 전체 무게를 줄이며 연비와 주행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즉, EV 대비 더 가볍고 더 멀리 갈 수 있으며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다. 실제 주행 성능에서도 EV에 뒤지지 않는다. 전기모터 특유의 빠른 응답 속도 덕분에 0-100 100km/h의 가속은 평균 EV 수준인 7초 내외를 기록하며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내연기관의 힘이 병행되어 안정성과 출력 유지가 뛰어나다. 또한 이 시스템은 냉각 효율성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EV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과열인데, 혼다는 이 배터리에 특별한 열분산 시스템을 적용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액체 기반 냉각 시스템과 스마트 센서가 온도를 실시간 감지하고 조절하며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이 엔진은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병행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완전 EV보다 탄소 배출이 많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혼다는 이 시스템이 기존 EV보다 더 낮은 전체 라이프사이클 탄소 배출량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터리 생산과 폐기의 환경오염이 적다. 차량이 가볍기 때문에 도로 마모 및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한다. 화력발전소 기반 전력보다 효율적인 연료 소비 구조, 기존 연료 공급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인프라 구축, 탄소 감축.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와 환경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솔루션이다. 또한 유지비 측면에서도 EV보다 유리하다. 대용량 배터리 교체 비용이 없고 충전소를 찾을 필요가 없어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경제성을 모두 제공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전 걱정 없이 EV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고, 주행 성능은 내연기관 수준이며 비용도 EV보다 저렴한 완벽에 가까운 조합이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단지 기술의 진화가 아닌 EV 시장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울트라 시스템이 테슬라 BYD와 같은 글로벌 EV 강자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전기차의 절대 권력 시대는 끝나는 것일까? 혼다가 이 울트라 하이브리드 엔진을 공개한 직후 가장 긴장한 곳은 다름 아닌 전기차 업계의 절대 강자들 테슬라와 BYD였다. 지금까지 이 두 기업은 EV 시장의 선두주자로 사실상 전기차의 미래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확신해 왔다. 그러나 혼다의 기술은 이들 기업의 기반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기차가 유일한 미래는 아니다 라는 혼다의 메시지는 이들의 핵심 전략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먼저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EV를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문명의 표준 이동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혁신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그 성공은 충전 인프라 고성능 배터리,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세 축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중 핵심은 고용량 배터리다. 문제는 이 배터리가 비싸고 교체 주기도 짧으며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그동안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 했지만 인프라 확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리는 과제였다. 혼다가 내놓은 하이브리드 기술은 이러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충전소가 없어도 되고 배터리도 작고 가볍고 비용도 저렴하다. 게다가 EV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감까지 갖추고 있다. 테슬라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혼다 발표 직후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인 차코잠 모델 2 일렉트로의 출시를 앞당긴다는 보도를 발표했다. 이 모델은 EV 대중화의 결정타가 될 전략 모델로 혼다와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빠르게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최근 배터리 원가 절감 및 신소재 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했다. 이는 혼다 기술로 인해 EV 고가라는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공식 발언에서 전기차는 계속 진화해야 하며 대중의 선택이 변한다면 그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혼다의 기술이 실제로 테슬라의 전략 수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BYD. 중국 최대의 EV 기업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와 수위를 다투고 있는 BYD는 저가형 EV와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통해 급성장해왔다. 특히 중국 내 대도시 및 신흥시장에서의 BYD 입지는 막강하다. 하지만 BYD가 주도한 저가형 EV 모델은 충전 속도, 내구성 주행거리에서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고 사용자의 만족도도 테슬라보다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다가 하이브리드 파라, 고출력 배터리 파라, 회생제동 충전이라는 조합을 내세우자 BYD는 그동안 EV에 올인한 전략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실제로 최근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라인업 강화에 들어갔으며 기존 EV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내부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GM, 폭스바겐, 현대차 등 기존 자동차 기업들 역시 혼다의 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혼다의 행보는 이들 기업에게 전기차 일변도는 위험하다 는 경고로 작용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재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혼다의 등장은 단지 하나의 기술 출현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EV 중심 전략에서 다원화된 동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거 VHS vs 베타 아이폰 vs 블랙베리처럼 기술의 패권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 지금은 단순히 하이브리드가 EV를 도전하는 구도지만 소비자의 니즈와 현실적 조건이 혼다 편에 선다면 산업의 중심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혼다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하지 않지만
가장 현실적이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가 EV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소비자가 고가 EV를 살 여력도 없다. 이런 시장 현실 속에서 혼다는 지금 가능한 최선이라는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술이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확산될 것이며 혼다가 어떤 전략으로 중저가 모델 이륜차 상용체까지 이 기술을 도입하려 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것이 EV 시장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조명해 본다. 혼다는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을 위한 종합 전략을 세워두고 있었으며 이번 이 울트라 하이브리드 엔진은 그 청사진의 첫 조각에 불과하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질문은 하나다. 이 기술은 어디에 언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혼다는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울트라 하이브리드 엔진은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 일본, 유럽 일부 시장에서 먼저 도입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중상위급 차량에 장착된다. 예정된 첫 출시 모델은 혼다 어코드 아코드와 혼다 CR-V 그리고 새로운 미드사이즈 SUV 라인업이다. 이는 단순한 고급차 전략이 아니다. 혼다는 이 엔진을 프리미엄 대중차 플랫폼에 우선 적용하여 기술에 민감하고 구매력이 높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반응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2-3년 이내 대량 생산체제 전환과 함께 중저가 차량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혼다는 이미 내연기관 부품 공장 중 일부를 하이브리드 전용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남미에서 현지 조립 및 현지 배터리 생산 체계도 동시에 구축 중이다. 이 말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하이브리드 차량이 조만간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혼다는 자동차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륜차 시장이야말로 진짜 대중화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현재 이 엔진 기술을 축소 적용한 스마트 하이브리드 이륜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혼다는 세계 최대 오토바이 제조사다. 매년 수천만 대의 이륜차를 판매하는 만큼 단 한 모델만 바뀌어도 수천만 명이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된다. 혼다는 이 기술을 가시부 V50D 300cc 스쿠터와 바이크에 탑재하여 전기 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택시 및 상업용 차량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예정이다. 혼다 관계자는 도시 내 공유 차량, 택시 경상용차 시장이야말로 이 기술의 실용성이 극대화되는 분야라며 도심 내 단거리 주행은 전기 장거리 주행은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실제 사용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유버 및 그랩 등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협업 논의도 시작되었으며 하이브리드 택시 파일럿 프로젝트도 가동을 앞두고 있다. 혼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EV가 유일한 정답이 아닌 다양한 현실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수소 EV 하이브리드 그리고 차세대 연료 기술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현실성과 확장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개발도상국과 에너지 인프라가 약한 지역에서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 전기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배터리 교체 비용이 부담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EV보다 이 울트라 하이브리드가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케냐, 콜롬비아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보조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혼다는 이러한 글로벌 전략 외에도 기술 개방과 부품 공급을 통해 다른 브랜드와의 협력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자사 차량에만 독점하지 않고 타사의 중소형 모델에도 이 엔진을 공급할 수 있는 B2B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 전체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
혼다를 단순한 제조사가 아닌 차세대 파워트레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의 등장은 단지 자동차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터리 공급망 충전소, 설계 환경 정책 도시 계획까지 모든 것이 재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EV에만 치중된 보조금 정책을 제고할 수밖에 없으며 도심 인프라도 EV 중심에서 하이브리드와 병행되는 형태로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혼다는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탈전기차 중심 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게임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전기차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가를 중심으로 시장은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혼다가 서 있다.